자, 부동산 공시법령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 41번 문제가 인감유형인데, 자, 사실 인감유형이 뭐 올해 나올 건가 하여튼 6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인감유형, 그 첨부서면 중에서 인감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인감유형 41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인감유형 보겠습니다. 틀린 거랬어요. 일단 그래서 일본의 소유권의 명인이 의무자일 때 의무자로서 권리자와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뭐 인감유형 첨부한다. 그 기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로 등기표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예요? 현재 만약에 갑이 신축 건물 짓고 나서 보존등기 마치면, 소유권 보존등기 마치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소에는 이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명의자가 됐으니까 뭘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남한테 이전등기 할 때는 이 갑이 의무자죠?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 내는 건 당연해요. 모든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의무자가 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내고, 이 등기필 정보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까지 내라. 이제 그죠? 그래,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애들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인청이니까 인감증 내라.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 사람도 뭘 받아야 이제 등기필 정보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예컨대 저당권이다 보죠, 저당권. 이 설정 등기할 때는, 병이라는 사람이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일단 이 을은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설정해 줄 때. 이게 설정자니까. 설정자는 등기필 정보도 내도 모두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 증명도 내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도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이것만 내라. 등기필 정보. 인감증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됐을 때, 며칠 됐을 때, 이때 이제 증인석 조사예요. 세 가지 있죠? 증, 인, 속을 조사하라. 출석, 확인 정보, 공증부번. 이건 대리 보내는 거죠? 이 대리 보낼 때 인감증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1번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근저당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 등기필 정보를 낼 때는 인감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3개월 동그라미 치고 3개월. 인감증명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매도형 인감률. 자, 출시세. 부동산 매도형 인감률.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경우 각하해야 된다 할 때 등기 목적과 자, 용도라는 표시가 아까도 유사문제, 1회 때도 유사문제 풀었죠. 절대 등기 목적과 당사자가 등기 목적과 뭐예요? 자, 용도라는 표시가 뭐하지 않더라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 일단 이 매도형 인감증명은 필수적으로 뭐예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내지만 그 이외에는 뭐예요? 아무 때나 내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부동산 매도형 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한 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권리자가 인적상이 일치하지 않죠? 자, 이 매도형 인감증명은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이 갑의 인감증명에는 인감증명 있죠? 그럼 이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주소가 써 있는데 다른 사람이 써 있으면 뭐예요? 안 되겠죠. 이게 왜 중간사회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4번이고 그다음에 자, 보존등기 꼭 별표해 주시고 보존등기 중요합니다. 거의 6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틀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중요 단어는 자, 일단 뭐예요? 포괄유증을 받는 자입니다. 포괄유증. 동그라미. 포괄유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포괄유증, 보존등기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그 미등기 토지의 토지 상승, 자, 국가로부터, 자, 동그라미, 국가로부터, 자, 소유권 이전 출시돼. 국가로부터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이전 등록.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있답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미등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뭐예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합니다. 자, 각자 보존등기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판결에서 보존등기할 때 그 판결은 반드시 뭐예요? 확인 판결 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판결은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든 뭐예요? 다 판결 갖고 다 가능해. 건물은 뭐예요? 국가상대로 그 판결만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 때문에 틀리냐면 그 세 번째 줄에 써 있죠? 등기원인과 날짜 제공한다 했죠? 등기원인과 그 날짜. 보존등기하고 뭐야? 보존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할 때 원인과 날짜 쓴다면 틉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다음 처분에 옳은 것만 묶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묶은 거. 자, 옳은 거 묶은 거 보게 되면 일단 거기에 유치권 등기하면 유치권을 등기해달라는 신청은 각하한다. 유치권 등기 대상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만 묶은 거 일단 뭐가 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나오죠? 그래서 절대 본등기 동그라미. 본등기는 뭐예요? 만약에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 본등기를 못하게, 본등기는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가처분은 처분을 금지하는 게 가처분이니까 취득하고 처분하고 성질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 수리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뺍니다. 그래서 그 1번하고 4번하고 뭐예요? 5번 다 뺍니다. 그래서 2번에 이제 다냐 나냐 얘기죠. 위조 나오면 뭐예요? 위조 나오죠? 직권을 말소하면 안 돼요. 왜? 위조 나오게 되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위조됐다 그래서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다가 틀리니까 그 3번이 맞다. 가하구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헌매특약 등기를 뭐라고? 각하한다 써 있죠? 많은 얘기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유 나오죠? 항상 그래서 가처분 이유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 것 중에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가처분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가처분 나오는 거. 이 반드시 이거 자 암기합니다.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합니다. 뭐라고? 자, 부동산 일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자 없다.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이라는 게 권리입니다. 권리 일부죠? 여하튼 이 권리라는 거 권리는 뭐라고? 소유권이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든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가 가능해 이거.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가처분, 가압류 등기 다 가능해. 가능하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 이렇게 가등기 권리, 처분 금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능하다. 왜? 가처분 등기 권리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가등기 권리. 가처분. 그거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공유지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근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이렇게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무슨 등기는? 가처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된다.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처분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 이후. 그에 반하는 뭐예요?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든 가처분이 됐든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송 중이니까 소송에 누가 승소할지 몰라요. 무조건 등기 신청해. 이후에는 등기가 안 하다니. 근데 이제 그 처분 금지 이렇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 있죠? 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말소할 때는 말소하죠 이거. 이런 등기 말소. 요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말소. 말소할 때 단독이다. 그다음에 근데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법원에 이렇게.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죠, 명령. 자, 이 가처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거 명령이라는 단어 붙었죠? 이 가처분 명령은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 지금 7가지가 읽기죠? 여기 시험 문제 계속 뭐예요? 어딘가에 계속 끼어 있어요. 이거 매년 끼어 있으니까 이거 필히 암기합니다. 이거 꼭 암기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이 43번 문제가 뭐예요? 다음 처분 중 옳은 것만 묶은 거에서 뭐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인데, 자, 마에 뭐예요? 가처분 후에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각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4번 꼭 뭐예요? 지금 몇 년 됐으니까, 5년 됐으니까, 한번 하필 제한에 대해서 잘 좀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1번에, 자, 1번에
자, 44번 뭐예요? 거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 설정된 토지와 추가 저당권 된 거 있죠?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창설적인 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것만 합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익물권하고. 그래서 여기 자, 2번처럼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은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데 뭐가 자, 이렇게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할 때만 가능하고. 절대 거기 3번에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틀리면 뭐예요? 하필 등기할 수 없어요. 이건 지적부에서 세 문제 답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목이 서로 상이하면 합별할 수 없고, 자, 하필되는 토지에 각각 지상권이 있죠? 그건 가능해요. 어쨌든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보시죠. 그 다음에 45번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거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죠. 수인 동그라미. 수인 동그라미. 근데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채 구분 동그라미. 절대 자, 이 채권채액은 뭐예요?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일하게 기재, 단일, 구분이 아니라죠. 그래서 다수라 하더라도 단일, 다수. 채권채고액은 뭐예요? 자, 다수라 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가 다수라도 단일 기준, 단일입니다. 구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 항상 뭐예요? 이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채권액과 채권채고액. 채무자 표시를 꼭 써야 되니까 이번처럼 근저당 설정자와 채무자가 뭐예요? 동일인 경우에 채무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자,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뭐예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등기할 때 이건 기초적으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최단계로 이렇게. 최단계로.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채액은 단일 기록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목록을 등기관 직권 작성하고 무슨 표시하라고? 이 채무자 표시하라.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답이니까 꼭 받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가 수인일 때, 자, 연대란 말 안 쓰고 그냥 채무자로 쓰고.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이라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예요? 자, 계약량도라고 원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뭐예요? 그 확정 채권량도, 계약이 아니라 채권량도, 확정 채권량도 그렇게 원인이 바뀝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6번은 별표입니다. 왜? 유효요건입니다. 유효요건. 유효요건이니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자, 이 등기법에 판례가 나올 수 있는 뭐예요? 나오는 거에 요건하고 효력이니까 꼭 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자, 유효요건에서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1번,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란 3자가 합의하면 뭐예요? 당연히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유효하다는 죠. 근데, 자, 거기, 자, 중간생략 등기 동그라미 맨 끝에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무슨 구역이 안 보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멸실전 건물과 신축 건물의 구조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멸실 건물의 뭐예요?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에 자, 거기 줄 치세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용할 수 없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무효 등기 이용은 권리에만 가능하지 표제부에 건물의 멸실내 갖고 그 종전 등기부를 멸실 등기 안 하고 신축 건물에 이용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증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매매 동그라미. 그러면 증여 매매 이전 등기 하죠? 증여 매매 이전 등기 했을 때 유효입니다. 증여 매매 유효입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증여를 매매를 했다 유효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자, 갑과 을 사이에 등기가 부합한 적법한 매매를 한 경우라도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적법한 매매가 있었다면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뭐예요? 등기에 부합하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해야 되는데 뭐 없이 원인 없이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뭐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하는 매매가 있었다면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권리자가 뭐예요? 갑임에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로 이 주체가 바뀌었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4번이 답이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랬습니다. 지상권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지상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토지에 이미 완공된 건물이 있다면 해당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가 그 토지 등기부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익물권의 성질은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건물이 깔고 하는 토지가 아니라 이 일부는 뭐예요? 자,
용익물건은 전체도 할 수 있지만 모두 가능하니까 일부도 가능하니까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불확정기간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불확정기로 정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다음 자 토지 지하에 뭐예요? 구분 지상권 가능하다 했죠? 그다음 4번 먼저 선정된 지상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가 말세지 않았다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등기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한데 같은 부분은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상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48번은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신청 중 등기관이 수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옳은 거랬어요. 자, 이거 꼭 별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자, 객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뭐라고 됐어요? 자, 토지 일부 나오면 토지의 일부 용익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건물 일부는 용익물건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문제가 뭐예요? 옳은 거를 쓰니까 1번은 뭐예요? 딱 그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용익물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 나오죠? 공유지분, 자기 1인의 자기 집만. 그 건물 공유자 중 1인의 자기 집만. 자기 집은 나오죠? 지분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용익물건이 안 되는 거야.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건만 되고 공유지분은 뭐예요? 용익물건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렇게 외워두면 그거에 법칙이 따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일부에서 용익물건만 가능하니까 보존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지분에서는 용익물건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 대지권 내면 이거 공식입니다. 그래 뭐라고? 대지권 동그라미. 중간에 뭐라고? 건물만 동그라미. 대지권 건물만 하게 되면 용익물건만 가능해. 왜? 자, 일체성의 원리에서 구분 건물은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일체성의 원리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자, 당연히 무엇도 자, 부동산 등기법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는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만약에 뭐예요? 101호에 사는 사람은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 자, 면적이 얼마라면 400분의 100 비율이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사고 파는 거니까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건물 뭐라고 이거? 건물 대지권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하면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자, 토지까지 미치는데 당연히 뭐 여기다 건물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죠. 왜?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고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건물만이란 말이 발견되면 대지권 건물만 용익물건만 가능하지 저당권 안 된다고 보죠. 그 다음 4번에 뭐예요? 4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의 가등기권자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이 중요해요. 자기 지분만. 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그 오른쪽에 상속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만 안 되고 이게 본 등기라 그랬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 자기 일부 지분, 자기 지분만이란 이 단어가 보이면 오른쪽에 뭐예요? 보상 없다. 보존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요 두 가지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건물의 특정 일부분,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 아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에 관해서 가능한 것은 뭐예요? 4번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의 순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랬죠? 순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부기 등기는 뭐예요? 부주되고 부상 전후 순서입니다. 전후 순서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자, 부기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도 뭐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환매권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환매권 자체를 이전할 수 있죠.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자, 4번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본등기에 대한 물권면적 효력도 가등기 할 때 소급하는 건 틀리죠? 절대 순위만 소급합니다. 물권면적 소급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구분건물 대지권. 자,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치성의 원리에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미치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자,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하면 여기 저당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등기부 자체가 토지 건물 등기부가 다르니까 접수번호입니다. 그래서 외우자는 게 왜? 구분건물. 자, 5번에 동그라미 구분 건물의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등기의 순서 동그라미. 대지권 순서 나오면 접수번호. 지적 이렇게 외웁니다.
대치, 지적, 지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0번에 뭐예요? 필요일계 사항이 아닌 거랬어요. 신청 정보에. 절대 거기 합의 약정 특약이 답으로 안 나오면 약정 특약은 임의적이니까 필요사항이 아니다. 약정 특약이 아니면 뭐예요? 합의 지분이 있죠. 절대 합의는 민법상 지분이 있지만 등기법상 지분은 없어요. 절대 그래서 합의의 등기법 시험 문제에 합의 지분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꼭 보시고 그다음에 자 51번은 등기 신청에 관련 설명된 가장 잘못된 거겠죠. 가장 잘못된 거.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그랬어요 여기 가등기 권리자 가처분 명령. 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가등기 가처분 줄쳐 모르시고 명령 가처분 명령 동그라미 가처분 명령.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명령이죠. 가등기 앞에 있죠. 이게 가가처명 단입니다. 이게 단독이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 판결에 의한 권리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자 판결 동그라미. 누구 승소한 동그라미. 판결하는 승소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용 동그라미. 그다음에 권리자가 단독 동그라미. 수용하게 되면 단독과 촉탁이고. 자 그다음에 유증 증자 보였죠? 증자 보면 유증하면 공동입니다. 유증 공동. 증공. 자 유증하면 공동입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는 항상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신탁 등기 단독.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절차 별표합니다. 가등기. 꼭 중요해요. 가등기. 가등기 중요해. 꼭 별표해 두시고. 잘 보자죠. 틀린 거 있죠? 자,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관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 아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죠? 가처분 명령 동그라미. 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농지에 대해서 뭐예요? 농지를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번째 줄에 농지 취득입니다. 가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4번에 토지거래허가 나오죠? 가등기 문제. 그러면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보이면 토지 거래 뭐예요? 거래 허가서가 보이면 자 이게 가등기 문제입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물건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 없고 이건 뭐예요? 자, 거래의 줬는기. 지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입니다. 항상 가등기 문제라면 토지 거래하면 가등기. 이거 내는 거예요. 허가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신청이 각각 지분을 기재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뭐예요? 지분 기재한다.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공간적, 자, 53번 지번부의 번호 중요합니다. 지번부의 번호 중요하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보자니죠.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거 했는데, 신규등록 등신 뭐예요? 인본부죠?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자 동그라미. 인떨려요. 그러면 최종본번의 다음 뭐예요? 부번이 아니라 뭐라고 거기?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 아니라 본번입니다. 본번. 그래 틀린 것이고. 2번 등신 인본부. 해당 토지가 당해지역 최종본번. 자, 인떨려. 최본 다음 뭐예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이게 맞죠? 근데 3번에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나보고 주거사무실, 건전지.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뭐예요? 분할 경우. 분할 전 지번. 소유자 신청. 소유자의 신청에 들어 틀렸어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관청이 알아서 직권을 합니다. 자, 신청이라는 말 들어 틀렸다. 자, 합병이라는 말에는 뭐예요? 합병의 경우에 주거사무실 건축물 나오죠? 합병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자, 소유자의 신청이 없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꼭 들어야 돼요. 신건지. 그 다음에 5번, 지적적 신장 지역에 지번을 부여는 본번으로 지번 부여가 아니 되는 경우는 뭐예요? 단지식으로 볼 수 있고,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라는 부번이 아니라 뭐예요? 다음 본번. 그러니까 뭐예요? 본번단을 이끌고, 본번단,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과 단지식입니다. 그래서 자, 54번 측량 중요합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측량 중요하니까 그것도 별표 두시고, 보자니죠. 뭐라고?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지적 수행자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은 지우시고 X 왜? 수행자한테 하는 거지 소형제의 숫자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자 동그라미 2번에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자 지적 소관청이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할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 소유자한테 징수하며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30일 맞아요. 뭐 때문에 틀렸냐면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라 쓰세요. 지적 측량 수수료. 뭐라고? 지적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지적 측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측량 수수료다. 측량 수수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자, 법에서 정한 측량 방법 측량 치읓이니까 뭐예요? 측량 방법이 지적법에서 7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 7개를 쉬어봅니다. 뭐라고? 평판, 전자평판, 하나, 둘, 경위 셋, 전파기 넷, 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파기 넷,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7이죠? 그래. 7개가 넘어가죠? 그 수준 측량에, 수준 측량 X. 그 수준 측량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죠. 그거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시험 볼 때, 그 시험 보는 그 찍는 데 중요한 역이니까. 그렇게 딱 개수를 세갖고 몇 개가 넘어가면, 7개 넘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수준 측량은 그 건물 측량할 때, 건설에서 했죠? 건설공사, 건물 건설공사에 쓰는 측량이지. 그 지적에 관한, 땅에 관한 측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게 옳다. 왜?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할 때는 성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적 공부를 뭐하지 않은, 정리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 있죠? 그래서 복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 5번 같이 외워갖고 뭐예요? 사막도,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 사막도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에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꼭 외웁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외우시라고? 자, 사막도는 뭐예요? 사막도 이상은 이렇게 사막도 이상은 뭐나? 사막도 이상은 뭐예요? 검사하나. 누구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복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삼각 측량, 확정 측량 뭐예요? 확정 측량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이상일 때 검사하나. 미만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 55번 적고심사입니다.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적고심사가 26회, 25회 다 나와갖고, 자, 일단 만약에 혹시 또 나온다면 일단 절차가 나올 테니까 일단 날짜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절대 사람한테, 장관한테,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번에 보면, 자, 적고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해부 날짜 30일. 자, 거기서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60일 이내 심의결.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이 30일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심의결 마치면, 자, 시도지사한테 송부해 주죠? 근데 이 시도지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적부심사인 및 이해관계한테 통지해 줘요. 7일 이내. 근데 5번에 뭐예요? 4회 의결을 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구할 때는 의결을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자, 이게 이게 옳은 문장이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여서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56번 발표합니다. 지목 중이에요. 타당하지 않는 거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이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공장시설 부지 안에 있는 뭐예요? 의료시설은 그냥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고속도로 안에 동그라미. 고속도로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 도로 안에 있으니까 휴게소 있죠? 도로예요. 자, 지금 안에만 써놨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파트 단지 대입니다. 어디? 법주사 안에 있는 것은, 내에 있는 것은 뭐예요? 법주사가 종교용지니까 그 쌍사자석동이 뭐예요? 사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제약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안에. 공장 안에 있죠? 급유송에서는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가 아니고 주유소가 아니고 공장용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이거 외울 거 없죠? 외울 거 없이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 안에, 내. 그거만 잘 보자. 그 다음에 자, 51번 별표 드시고,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래서 여기 1번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에 뭐 할 수 있어요? 있고 직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답니다. 뭐라고? 면적의 증감 없이, 자, 그걸 줄쳐보세요. 면적의 증감 없이 나오면 직권 정정할 수 있어요. 절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절대 직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토지등 개소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는 소관청에 직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 신청할 경우에 경계, 자, 줄치세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왔죠? 이렇게 경계나 면적의 변경이 가져오면 절대 뭐예요? 그 소관청의 직권으로 X, 그거 못합니다. 소유자가 뭐만 해야 돼요? 신청만 해야 돼. 아까 소관청이 직권하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걸 봐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지적도 도면이 있을 때 이 도면에, 이런 식으로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뭐예요? 위치가 이렇게 뭐예요? 위치가 위쪽으로 뭐 이렇게 위치만 정정하는 건 이건 뭐예요? 직권이 가능한데, 인접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인접토지의 경계가 바꿔버리면 뭐예요? 당연히 면적도 증감이 있으니 이건 사인과 사인 간에 해결해야지. 절대 뭐 하면 안 돼, 이거. 직권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공부의 등록상에 정정할 때,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될 때는 그 인접 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8번에 뭐예요? 58번에 공부의 등록사항. 이것도 별표 주시고. 자, 1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자, 소유자 표시, 개별 공시이가 기준이 맞죠? 대지권도표는 뭐예요? 소재 지번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그거 맞죠? 자, 공인조면부도 소재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지번 맞고. 그 지적도도 소재 지번 공통, 목도장, 경계 맞고. 그냥 거기 보세요. 경계점 잡힌 도표는 뭐예요? 뭐가? 지목하고 면적. 왜?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은 면장, 대장에만. 자, 그래서 꼭 외웁니다, 이거.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뭐예요?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의 자격 면적은 축소장 갖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게 딱 보이면 그게 외우져야지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에 비치 버전인데 틀린 거랬어요. 비치 버전은 그렇게까지 저기 하지 않고, 이제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 지적소관 연구에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통해 정한 것은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 연구에 보존하죠. 그러면 자, 3번에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조정한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때 대비해서 자, 줄 쳐보세요. 지적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동그라미. 자, 지적공부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머릿속에 자, 아까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 뭐예요? 반지축적,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막도, 적군인사 얘기했죠? 이제는 누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이제 보자. 국토교통부 뭐예요? 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는 거 한번 외워보자. 국토자본이 견제하는 거.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직권조사 등록한다. 모든 토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제조사. 지적 뭐라고? 제조사 나옵니다. 제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지적 공부를 뭐예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그 멸실될 것을 방지해서 복제 관리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뭐예요? 지적 공부의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전담 관리 있죠?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한 전담 뭐예요? 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 기구 설치 운영,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지적 뭐라고? 전산 자료에 대해서 자,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에 꼭 국토교통부 단위 들어갑니다.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 지적식량. 지적식량, 적부재심사. 자, 여기에 이제 국토교통부단을 거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등장했을 때 국토교통부단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지적공부, 작년처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데, 복구란 말이 없죠. 복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필요하다.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렇게 외웁니다. 이거 외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외우면 딱 답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의 정보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자, 보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자, 등본 발급은 뭐예요? 시도지사 바쁘시니까 한 단계 밑으로 내립니다.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뭐예요? 읍면동이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수수료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증지하고 뭐라고? 현금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60번도 토지동 별표합니다. 60번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꼭 줄쳐놓고 보자는 게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죠? 합병 못한다. 꼭 기억하자는 점. 그 다음에 2번은 불합리한 지상경에 시정할 것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1번은 맞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자,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뭐예요? 줄 치세요. 지목 변경할 수 없어요. 지목 변경 안 하고도 가능해요. 등록 전환이 된다라고 자 하는데 등록 전환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자 4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또는 소유자가 거기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업 시행 항상 사업 지역은 개발 사업 지역은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사업 시행자가 준공전에 합병 신청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 거기 그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받아야 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며 거기까지 맞아요. 절대 측량 성과들은 기사가 냅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때 내지 않다. 기사가 낸다 보시고. 자, 지적을 정리하는 거. 자, 61번. 이것도 중요해요. 지적 정리에 별표 두시고. 틀린 거 있죠?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등기에서 통제한다.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는 점. 뭐라고 한다고? 불부합 통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신경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 등록합니다. 소관청이.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상 정정으로 줄치세요. 경계와 면적이 변경됐다. 자, 경계와 면적이 변경됐으면 이해관계인 인접소유자 이해관계 있을 때는 승낙서와 판결서고. 그 다음에 4번의 등록상 정정할 경우에 정정사항이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나, 자, 그걸 줄쳐보세요. 직권으로 할 수 없으나, 크게 틀렸어요. 직권도 가능하고,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정정할 때는 직권도 가능하고, 자, 그 뭐예요? 소유자한테 뭐예요? 부합에 필요한 신청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직권하려면 뭐라고? 등기필 정보 줄치세요. 이 토지 소유자는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선에 따라 있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등기 전산 자료죠? 정산 정보 자료. 자, 정정한다. 맞다. 근데 5번처럼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인 토지인데 신규 등록이 아니라 이미 등록이 된 거예요. 이미 등록이 됐을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고친다. 정리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62번 측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 관한 사항인데 틀린 걸 했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지적 측량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문제 자체는 그냥 그래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이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 또는 세부 측량이 필요한 뭐예요? 삼각 측량, 보조 측량, 도근 측량에서 그 3번처럼 뭐예요? 뭐라고? 삼각점과 보조점과 도근점 있죠? 세 가지. 위성점 들어가면 틀려 이거. 저때 자, 기준점 세 가지. 기준점 세 가지. 기준점 세 가지. 자, 그 삼각점과 보조점과 도근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세부 측량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 기초에서 지적도나 임야들 작성하거나 공부에 등록하기 1페이지 중심으로 하는 게 자, 세부 측량이고 아까 기초 측량은 동그라미 2번처럼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대한민국 방광국곡에 뭘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답사하죠. 선점이 조표인데 선점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찜해 놓는 거예요. 그게 선점이고 조표는 그거 뭐 잊어버리니까 왜 여기다 찍겠다고 나서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거기다 말뚝박아 놓는 거. 이게 조표입니다. 선점이 씌우시고 조표가 지으시니까 선점이 먼저입니다. 찜해 놓고 조표 설치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63번에 자, 뭐라고 이거 토지등 및 정리에 대해서 토지등 및 정리 얘기죠? 자, 꼭 이것도 별표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토지가 각각 합병 조건을 충족하는 자, 충족해죠? 1필지 토지의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 합병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공부의 등록사항의 이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땐 직권조사 정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뭐예요? 소유자 변동,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변동에 따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이게 등록전환이죠? 임야도에 등록된, 자,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자,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왜? 등록전환 대상은 지목 변경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서 지목을 변경한 토지. 그거 딱 하나예요. 나머지 다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자,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이런 건 다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자, 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 자, 출시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 변경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15일에 뭐라고 접수한 날부터 이게 통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소유권자가 모르니까 그 내용을 뭐 해주는데 통지해 주는데 뭐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고 자 등기부가 어떠면 뭐예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거 7입니다. 자주 한 3년 나오다가 계속 나오다가 자 그 다음에 한 번 쉬고 2년 나오다가 또 뭐예요? 그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또 나올 차례니까 그 날짜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은 당연히 뭐예요? 축적 변경 작년에 나왔죠?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2년 터울이라. 그래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꼭 받으셔야 되니까. 거기에 자 면적에 대해 청산금에 할게요. 차익이 생겼죠? 초과액도 지자체의 수입이고 부족액도 지자체가 부담하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축적 변경은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
꼭 이태백이 3순위하고 날짜만 외웁니다. 날짜부터 외우는 게 이제 좋으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3회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